블렌더에서는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하는 그 주된 오브젝트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이 장면에서는 뒷모양, 이 장면에서는 앞모양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추가를 해서 너무 많이 추가하면 좀 어려워요. 여러 대를 추가해서 다양한 카메라맨들이 해당된 장면을 이렇게 찍는 그런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준비한 건데요. 타임라인을 펼쳐 올려보면은 요 소스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티스토리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튜토리얼이 보이게 좀 제 블로그 노트 티스토리에 가셔서 보시면 소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잠깐 틀어볼게요. 현재 사이즈는 720에 720짜리의 내용이 세팅된 거고요. 현재 카메라는 이게 카메라 3번이 잡혀 있습니다. 카메라 3번은 뭐야? 카메라 3번이라고 추가한 건데 일단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뒷모양이죠? 옆모양. 차가 좀 상당히 빨리 갔죠?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애들을 짜놨어요. 여기 멀리서 넘버패드, 자, 넘버패드 7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현재 신입니다. 현재 신인데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신 컬렉션에 보면은 카메라가요 한 대, 두 대, 세 대가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야? 예, 여기가 카메라 1번 정면에서 보는 각도고요. 기본 카메라죠. 이게 우측면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하나 더 있어요. 어디 갔어? 3번도 어디 있니? 여기 있네요. 이 차 뒤에 바짝 따라가는 애를 하나 붙여놔봤어요. 이거 어떻게 한겨? 예. 자, 그리고 이 장면에 여기 주된 움직이는 애가 있는데 이 파란 색깔의 인디케이터를 물론 이제 적당한 각도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 주인공이 뒤에 있는 장면에서는 이거는 카메라 뷰로 봐야 돼요. 뒷장면에 카메라 3를 이렇게 지정했고요. 이걸 마커라고 합니다. 마커. 이 마커는 뒤에 이 차가 진행하는 장면까지는 카메라 3이 계속 잡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올 무렵 되면은 이렇게 마침 이제 올 때 됐다. 이제 카메라 2번. 예. 원래 여기 있는 여기 사람 모양의 이 키, 여기 어린이 모양의 박스가 있는데 여기 강아지도 있고요. 얘네가 이게 정지되어 있을 때는 이 카메라가 차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이 보여져요. 그러다가 가는 장면 여기서부터는 카메라 1번이 그대로 바톤을 받아서 쭉 가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따라서 뽀로로가 집에서 나왔다. 집 안에 있었는데 문을 여는 장면에는 뽀로로 등 뒤에서 이렇게 밀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오는 장면에서는 앞에서 한번 잡아주고 막 뛸 때는 측면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처럼 지각이야 지각 이렇게 뛰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맞게 카메라를 이렇게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제가 약간 트릭을 좀 썼어요. 이 간격이 멀면은 천천히 간격이 키프레임 간격이 좁으면 이거는 앞서 에피소드 이전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렸었죠. 예, 그 장면이에요. 물론 유튜브 밑에 더보기를 보시면 그 장면을 연결해 봤는데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왔죠? 엄청 빨리 갑니다. 슝! 자, 바람같이 빨리 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이 파일은 여러분 잘 관리를 하시고요. 예, 그러면 저 깔끔하게 세문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는 원래는 이 녀석이 보고 있는 시점이 넘버패드 제로. 네. 자, 그러면은 현재 대상이 화면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오브젝트를 하나 옆으로 D 누르고 움직여 봤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이
어, 추가를 누르시면 메쉬에 수잔이라고 하는 원숭이가 한 마리가 있죠. 이 원숭이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듯한, 이 엄연히 이야기하면은 땅을 스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원래는 약간 뛰어야 되지만 요 그냥 기본 구성으로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움직임을 위해서 쭉 올려봤고요. 현재 이 원숭이가 무대 가운데 오고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점 인디케이터를 밑에 타임라인에서 펼쳐 올려주시고요. 적당한 위치, 뭐 저는 60프레임 정도 정확히 쓰시려면 여기다가 직접 쓰셔도 돼요. 70 그래요. 70프레임 시점에 녀석을 보이는 우측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저는 이 방법을 조금 추천해 드릴게요. 명확하기 때문에 Y축으로의 어떤 변화,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의 Y축의 위치 변화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키프레임 생기죠. 이전 시점으로 가서 맨 처음부터 보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멀리서 휠을 당겨서 깊이 좀 봐봤고요. 그래, G를 누른 다음에 Y 방향으로 휠을 눌러서 조금 멀리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Y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색상이 변화된 게 노란색 키프레임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쭉 왔다가 여기에 멈춘 거예요. 더 가야 되긴 하는데 바로 가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 70프레임이 있는 애를 이렇게 선택하면 얘만 노랗게 잡히는데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프레임 뭐 정확히 딱 쓰셔도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멈춰 있는 걸로, 아까 자동차가 이렇게 멈춰 있던 장면이 바로 이거거든요. 외기도 쉽네. 70프레임에서 110프레임 사이에 멈춰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130프레임으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외기도 쉽네요. 그러다가 이거 이후는 싱 하고 가는 것처럼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간격이 좁고 그러면 엄청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카메라 앵글에는 다 잡히진 않은 게 얘의 흠이죠. 현재 이 원숭이 역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랩 G를 누르시고 Y축은 무조건 앞뒤예요. 이렇게 카메라 밖에 사라지기 때문에 녀석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아무런 표시가 아직 안 났지만 이 상태에서 Y축의 변화, 인서트 키프레임을 단축키 I를 눌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토킹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앵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멀리서 오고 있고 현재 자리에 얘를 찍어보면 보이죠? 멈춰 있고, 멈춰 있는데 잠시 뒤에는 훅 갑니다. 카메라 한 대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카메라도 원하는 각도에서 잡아줘야 된다면은 현재 보고 있는 카메라 뷰 오른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N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뜨는데 뷰라고 하는 탭을 누르신 다음에 뷰 락에 뷰 잠금이라고 한국어 버전 번역됩니다.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해 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카메라 부분이 빨갛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앵글로 블렌더의 기본이 되는 마우스 휠 마우스 조작하는 방법이죠. 미들 마우스 버튼 휠을 눌러서 움직이고 있고, 휠을 다운으로 좀 멀리서 잡아보고 있고, 시프트 누르면서 이동해서 이 정도 각도는 딱 보기 좋은데 하는 각도를 제가 잡아본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인디케이터로 한번 볼게요. 슉, 잠시 동안 멈췄다가 슝, 귀까지 보이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저는 잡은 건데 이제 이 현재 원하는 카메라 한 대의 그 뷰를 요걸로 한번 잡아본 상태에서
영상으로 내보내면 뭔가 어색한 이 하나의 화면으로는 좀 답답해 보이죠?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카메라 한 대, 기본이 되는 카메라 한 대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기 카메라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뒤에다가 넘버 1만 붙여보도록 할게요. 엔터. 카메라 한 대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넘버 패드 7. 이 상태에서 현재 있는 이 카메라 외에 다른 카메라들을 한번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부착하는 방법은,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복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보이는 이 카메라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Shift D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 이렇게 놓으시고 각도를 회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추가한 카메라는 우리가 카메라 뷰를 봤을 때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저기 카메라면 누가 한 명 왔다는데? 이런 느낌처럼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씬, SCEN이 씬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 하나가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복제된 애들은 이렇게 001 이렇게 붙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숫자 2를 붙여볼게요. 아니면 뭐 사이드라고 해도 되겠고, 이 추가한 애는 여기 많은 애들도 있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 아니면 물체에 대한 오브젝트 속성 관련된 거 외에 여기 이 녀석을 씬이라고 해요. 씬. 자, 씬을 한번 찍어 보시도록 하죠. 위에 있는 이 씬이랑 똑같은 그런 개념이죠. 여기에 카메라 1로 되어 있는 부분을 꼭 눌러보시게 되면 카메라 2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얘는 뭐야? 자, 여기는 카메라면 2번을 붙여주세요. 붙여주면은 자,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은 단편적인, 이거는 약간 정면인데 약간 각도를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는 거지만, 카메라 2로 해주면 이렇게 측면, 보통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한 대를 더 달아주고 싶어요. 뒤통수를 보고 싶어요. 근데 특별한 거는, 여러분 카메라는 기본 1로 놓고 작업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그냥 카메라라는 거. 카메라 한 대만 더 달아줘봐. 어디다? 지금은 카메라 1, 카메라 2인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에 카메라를 달아주실 수도 있어요. 추가를 통해서요. 1번은 넘버 패드 1번은 정면을 뜻하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넘버 패드 1번을 누르면 뒤통수를 볼 수가 있어요. 뒤통수 조심해라. 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시점에서 add 추가 혹은 Shift A를 누르시면 여기 항목 중에 카메라를 추가할 수 있는 애가 있는데, 이때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뒤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각도에 카메라가 손쉽게 추가가 됩니다. 옆면에서 만약에 했다면 카메라를 회전할 필요도 없었어요. 항상 오리진이라고 해서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넘버 패드 7 현재 카메라가 노랗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 우측에서도, 근데 이거는 한국어 영어 버전에 따라 좀 틀리게 나오는구나. 지금 영어 버전 쓰다가 요거는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 녀석은 뒤통수를 볼 수 있게 G 누르고 Y 방향, 즉 먼 뒤쪽으로 보내준 거죠. 원래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명확한 이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야, 너도 잉글리시 카메라 2니까 얘는 더블 클릭해서 카메라 3로 바꾸자. 이래야지 순서별로 나와서 찾기가 쉬워요. 일단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카메라를 3대를 추가해 보시는데 현재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 난리 났네요.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얘는 사이드 우측면에서 보고 있고, 이건 뒤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자, 한번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보다. 이거, 저 카메라, 카메라면 저러면 안 됩니다. 자, 카메라가요, 이 움직이고 있는 대상의 뒤에 배치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어느 시점이냐면 요때죠. 요때는 G를 눌러서 뒤통수 Y 방향, 녹색은 Y죠. GY. 자, 카메라가 적절히 배치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는 저 때부터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아니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 움직이는 물체란 말이에요. 20프레임까지 멍 때리고 있다가 쭉 가는 것처럼 이때는 멈추고 얘가 얘를 찍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다리고 있다가 쑥 가는 장면에서는 바로 여기 준비하고 있는 얘가 촬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멀티 카메라를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움직이는 대상과 필요에 따라서 추가한 카메라들을 적절하게 카메라 온, 오프 하듯이 그런 방법을 진행할 테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카메라를 이렇게 반대 카메라 1, 카메라 2, 카메라 3 이렇게 배치하는 걸 우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카메라를 추가를 해봤습니다. 예, 뒤에서 3번이었죠? 예, 카메라 2번이었죠? 카메라 기본 카메라 1번입니다. 이 상태가 준비가 되신 거고요. 예, 주요한 장면이죠. 여러분 하단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 뭐 저기 원뿔에다가 동그라미에 뭐 저기 동그라미 하나 있는 요 모양인데 얘를 씬이라고 해요. 씬을 눌러보면 카메라 3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 1, 2, 3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씬에 카메라를 꾹 눌러서 1번, 2번, 3번 지정하시면 이 친구는 뒤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잡아서 이 각도로만 찍으실 수도 있어요. 예, 카메라 1, 2는 쉬게 할 수도 있고요. 3만 찍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카메라는 여러분의 넘버 패드 제로는 항상 이 보이는 시점인데 이 원숭이의 보고 있는 위치에 따라 틀려요. 요때가 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만 계속 보는 게 너무 지겨웠거든요. 어떻게 할까? 맨 앞으로 가볼까요? 이게 맨 앞으로 가는 방법이죠. 지금 한국어 버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씬, 예,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오케이. 카메라 3번 뒤통수 보이네. 뒤통수 보이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촬영하시게 되면 뒤통수로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만 찍고 멈추고 슉 하는 것밖에 안 나와서 되게 단조로워요. 자, 여러분 어느 시점에 어떤 카메라를 댈 건지, 예, 원숭이와는 좀 무관하지만 해당된 씬을 보시면서 카메라 2번 어떨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있는 이 장면에서는 옆모양을 찍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요 지나가는 시점에 얘가 기가 막히게 보이고 잠시 멈추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이 원숭이 수잔이 멈춰 있는 이 구간 동안은 카메라 2번이 보여야 되겠고요. 이 가는 장면은 다시 카메라 1로 가고 싶어요. 지금은 이 클릭해서 선택하는 것밖에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쓰시면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조로워 보이는 화면 구성을 멀티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카메라를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근데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멀티캠을 연동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카메라 리스트가 있는 해당된 카메라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3-1 현재 씬에서 원하는 카메라 캠 3번을 선택한다. 자, 그 다음은 2단계에 거쳐지는데요. 오른쪽 밑에서 보셨던 카메라 그 중에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오히려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선택하고
타임라인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마커라는 애가 있어요. 마커는 요 부분에 있네요. 마커를 펼쳐 눌러 보시게 되면은 많은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중에 바운딩, 바운드 캠 카메라를 말하죠. 바운드 캠 투 마커스. 단축키도 있는데 단축키보다는 직접 메뉴를 누르는 걸로 해서 체크를 해볼 거예요. 체크하게 되면은 타임라인 하단에 캠 3다, 카메라 3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를 마커를 지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요대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네가 원하는 시점이 뭐야? 일단 원숭이를 찍어봐. 원숭이. 원숭이가 언제부터 보여? 일단 첫 번째 카메라를 지정하셔야 돼요. 뒤통수부터 보이게 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는 녀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찍지 않으면 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위치는 알았다면은 그냥 냅두시도록 하고요. 우리 지정해야 되는 카메라가 얘거든요. 얘를 먼저 찍어 주셔야 돼요. 얘를 야 카메라 3번 예 여기 있어요. 그래 널 말하는 거야. 너 바운딩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한국어 버전이기 때문에 사뭇 좀 다르게 보일 것 같네요. 저는 대략 16프레임 정도 했는데 이거는 이 마커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블렌더에도 마커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누르고 보시게 되면 이 마커의 카메라를 결속. 한국어 버전이다 보니까 진짜 한국어 버전으로 다국어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바운딩 카메라 to markers. 예, 바로 얘를 한번 꾹 눌러 보세요. 잠시만요. 꾹. 뒤통수가 지정돼 있어요. 마커를 하나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메라는 카메라 투 뷰 그것만 체크해주면 언제든지 카메라 3에 대한 관점을 조금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지정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불어 시커멓게 보였다가 주인공이 싹 가면서 페이드 인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꾸미는 영상도 있어요. 시커멓다가 주인공이 확 나타나면서 문을 연다거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얘는 한동안 계속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 잘 가. 뽀로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요때가 이걸로만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도 자동으로 지정되니까 이건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아까 단편적인 거랑 틀린 거예요. 자, 원숭이 한번 찍어볼게요. 야, 원숭아. 너 요때가 이렇게 이때 쉬고다가 이렇게 멈추는 거구나. 나는 이때 카메라 2를 보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이후에는 멈추는 뒤통수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략 저는 59프레임 정도로 대략 지정해 봤습니다. 요때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다 보면 좀 헷갈려요. 야, 요 시점에 어떡할까? 요 시점에 그리고 이거 지금 보고 계신 얘네들은 카메라 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좀 틀린 텐데 저는 화면을 분할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좀 소개는 안 해드리고 제로 한번 놓고 한번 봐보시죠. 볼게요. 요때까지는 카메라 3번이 계속 찍고 있는 건데 요 무렵에 거의 이 앵글 안에 얘가 거의 들어온 것 같아요. 보이시죠? 야, 요 무렵에 얘를 지정해야 되겠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메라 2번 지정해봐.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선택하셔도 카메라 2번을 지정한 거예요. 어디 이거 진짜? 얘도 지정돼 있구나. 요렇게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됐니? 됐습니다. 그럼 또 마커 한번 해요. 마커 누르고 바운딩 카메라 투 마커. 마커의 카메라 결속.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3번과 2번이 시점에 다르게 서로 분담한 거예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카메라 뷰, 즉 제로를 눌러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뒤통수 봐라. 이렇게 가고 있다. 오고인 왔네. 이거 보세요.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에요. 왔네.
그리고 이 마커는 여러분 시점을 얼마든지 꾹 눌러서 조금 움직이게 되면 마커 시점을 좀 바꿔줄 수도 있어요. 어디 봐라. 샥 갔다가 오 오호. 예. 자, 마커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때는 하얗게 보입니다. 꾹 누르고 이렇게 어금니 물면서 움직이시기 바래요. 어금니 꾹꾹 물면서. 왜냐면 꾹 누르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장면과 조금 연상되게 하실 거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해요. 왔대. 정지했네? 예. 언제까지 정지할게요? 예, 모르겠죠. 넘버패드 7 위에서 보도록 할게요. 얘를 찍으면 알아요. 이때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긴장 풀어. 이때부터는 얘가 움직이려고 난리입니다. 요 무렵부터는 기본 카메라 1로 지정하고 싶다. 예, 똑같습니다. 카메라 1번을 찍거나 리스트에서 카메라를 누르신 다음에 요 지점에는 마커 심자, 제가 확대하다 보면 좀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마커 눌렀죠. 그 다음에 bounding camera to markers. 예, 이렇게 해서 카메라 3, 카메라 2, 카메라 1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분담해서 이런 걸 멀티캠이라고 해요. 멀티카메라. 자, 카메라 뷰에다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뒤통수 보이네요. 도착했니? 가야지. 이렇게 담아주실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 어느 시점에 있고 그 시점에 머무르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위에서도 한번 전체 가는 걸 보고 싶다면 제가 한번 카메라 3도 3 이어서 카메라 4도 한번 달아볼 텐데요. 이거 아시게 되면 물체를 잡아주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쓰고도 재미있는 회전하는 카메라도 나오고 뭐 트랙을 따라가면 트랙 카메라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일단 기본이 이 정도 카메라는 다룰 줄 아시면 좋겠고요. 카메라 4 여러분도 아마 다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잠시 정지해 놓고 여러분도 하시는 시간 잠깐 드려볼 테니까 영상으로 보신다면 잠시 멈춰 놓고 잠깐 여기 한번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뒤에서 이게 뒤통수 안 보이게 한다거나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러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게 카메라 3잖아요. 카메라 3 관점에서 지금 이 관점이니까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내비게이션이 좀 방해되시는 분들은 N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뷰 누른 다음에 카메라 투 뷰를 눌러서 여기 빨갛게 보일 때 이 시점이 바로 카메라가 잡고 있는 건데 휠을 조금 다운 한번 해볼게요. 미들 마우스 버튼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뒤통이 잘 보이겠네. 오케이, 잘 보이니? 이 분담하는 카메라 있을 때 각기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조금 풀샷으로 다 보이게 좀 잡으면 안 될까? 이때는 카메라 2예요. 어디 바짝 잡아야 되지 않아? 에이, 오는 거 봐야 되잖아. 그리고 중심이 좀 틀려. 관점 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Shift 키 누르시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를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지. 이렇게 하면 딱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나쁘지 않지. 꼭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네. 어디 보자. 뒤통수 약간 떠있는 드론이 보는 입장 아니면 뭐 2층 건물에서 이것도 조금 멀리서 잡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람 이럴 때 욕심을 많이 내는데 여러분 이때 헷갈리면 안 돼요. 귀때기 안 보이게. 귀때기가 안 보이게. 아니면 정면으로 하면 안 될까? 맨날 그 삐딱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꼭 넘버패드 제로를 눌러서 카메라 시점에서 꼭 보시면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뭐 못할 건 없죠. 나한테 오는 것처럼. 그렇지. 멈췄다가 시프트 누르면서 미들 마우스 버튼, 즉 휠을 꼭 누르시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틀어줘도 괜찮겠죠. 나한테 온 것처럼. 아니 얼굴 땡겨. 눈만 봐. 눈? 그래. 너 이제 안 건드는 거지? 그렇다면 꺼주셔야 돼요.
자, 한번 제가 약간 다르게 해봤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플레이. 오, 옥상에서 찍고요. 나한테 옵니다, 이제. 에잉?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카메라 4는 맨 위에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되 혹시 잘 모르신다면 제가 혹시 영상으로 보시면 잠시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뭐 해답을 보듯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영어 버전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잠깐 에디트, 편집에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 인터페이스, 트랜슬레이션 파트에 언어를 잉글리시로도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영어 버전 쓰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영어 이름을 좀 쓰시는 거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근데 뜬금없어요. 뜬금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이 가는 장면이 너무 길어서 요 사이 약간 사이에 저기 우리 카메라 새로운 그 신입 카메라를 네 번째 카메라 하나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이게 이 카메라 뷰는 항상 이 틀로 보이지만 내비게이션 이거는 작게도 크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휠로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넘버패드 7을 눌러서 위에서 보는 관점으로 볼게요. 위에서 보는 관점에다 놓고 카메라 한 대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했던 것처럼 Shift A나 A드를 누른 다음에 카메라 추가해주면 군말 없이 카메라가 추가가 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카메라라고 써 있어요. 카메라를 많이 누르는 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요. 헷갈리니까 뭐 카메라 뭐 탑이라고 해도 되고 카메라 4라고 한번 해볼게요. 1, 2, 3, 4처럼 보이니까 정하기도 쉽죠. 자, 카메라 4는 볼 일이 없는데 녀석은 문제가 있어요. 넘버패드 1 정면에서 볼게요. 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 추가가 되는데 이 항상 여기 오리진을 기반으로 해서 땅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좀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변형 일반적인 방법이죠. 움직여주는 그랩 G를 누르고 하늘 방향 Z를 눌러서 위에서 좀 잡아보고요. 자, 일단은 어느 시점에 얘를 잡아줘야 돼. 지금 아직은 할당은 안 돼 있어요. 뭐야? 얘가 들어갈 틈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가는 장면 누가 어떻게 잡냐? 아까랑 똑같죠? 단 한국어 버전에서 영어 버전 바뀐 거 빼고는요. 보고 계신 시점, 자, 보고 계신 시점에서 그거 보세요. 이렇게 3번에서 보는 게 좀 보기 좋겠네. 이 카메라면 이따가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겠네요. 이때가 한참 가고 있는, 이때가 중간에 가는 사이겠네요. 찰나밖에 없네요. 얘는 요 무렵에 잠깐만 넣어볼게요. 잠깐만. 그쵸. 타임라인에서 해당된 시점, 인디케이터 위치를 시점을 정해놓고 마커 누르고 바인드 카메라 투 마커. 요때 저 단축키가 보이는데 저 단축키는요 타임라인 안에 있을 때만 통하기 때문에 그냥 누르시면 잘 안됩니다. 그냥 클릭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생겼다. 생겼네요.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죠? 어디 이제 카메라 뷰에다 놓고 한번 볼까요? 제로. 자, 카메라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카메라 3번을 기본으로 좀 하고 계속 보여지고요. 가고 있는 사이에 요 무렵을 잡았는데 얘가 지금 시점 못 잡은 거예요. 카메라맨이 좀 멀리서 잡던가 이런 작업할 때 조금 헷갈려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엉뚱한 데 있잖아요. 그죠? 이걸 돌려서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내비게이션의 뷰에 거기에 뷰 락에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빨갛게 보일 때 휠을 좀 당겨서 그쵸 시프트 키 누르면서 요때가 한참 가는 장면이 한참 보이겠네요. 야
오로라가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 자, 잠깐 구경해도 됩니다. 이때 괜찮아? 괜찮네요. 이 보이는 카메라들을 다 카메라 투 뷰를 통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오, 가고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지금 다 성공했네요. 위에서 보는 순간에 찰나가 보여지고, 위에서 잡을 때는 풀샷으로 좀 잡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체가 보일 수 있게. 가는 중이니까 건물은 안 보여야 되겠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요때 외에는 이걸 꺼주셔야 됩니다. 빨간 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요거 꺼주셔야 돼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예, 여러분 적당한 뷰에다 놓고 보는데 화면을 분할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화면을 분할해서 보는 방법을 조금 어려워하셔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워크스페이스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애들이 구성이 보이는 레이아웃 모드인데요. 여러분 옆에 이런 거 누를 때마다 화면이 바뀝니다. 모델링 쭉쭉 지나가면 뭐 이거 뭐요? 저는 이상한 애들 많죠. 애니메이션, 특히 애니메이션 파트가 애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투 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델링 뷰에서도 직접 화면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제 레이아웃 모드로 그냥 온 거고, 자, 제가 이쪽 이런 표시를 잘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가끔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아래로 올리는 거 말고 여기 십자형으로 보이는 모드 있죠. 요거 십자형으로 보일 때 어디서나 십자가 보여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이런 십자형 모양이 보일 때 저는 우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형이 보일 때 꼭 누르면서 요때 이상하시면 안 누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키 동작할 때 멀리 놓고 보여드릴게요. 잘못하면 애들을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마우스 동작에 따라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화면을 나누는 거예요. 자, 조심해서 볼게요. 십자가 보일 때. 요거는 좌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여기 십자가 보일 때. 끌면서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러면 3뷰. 근데 너무 많이 생기면 화면이 좀 좁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벌리면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까? 원래는 딱 2개 정도가 좋은데 하나도 그냥 쓸만해요. 단축키 쓰시면 되니까 요 경계에다 갖다 대시고요. 버전에 따라 틀린데 경계에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Join Area라고 뜹니다. Join Area. 지금 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제가.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뭐 수평으로 나누거나 수직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합치기. 요걸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면 이쪽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쪽에다가 셀 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지. 오씨. 너무 많이 만드시면 안 돼요. 좀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현재 모양 그대로가 나와서 N, 툴바 안 보이게 T, 그리고 이 화면은 카메라 뷰 제로. 카메라 뷰를 보는 거예요. 휠을 조금 당겨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렌더 뷰로 보는 게 어떨까요? 렌더 뷰는 좀 램이 좀 딸리는 컴퓨터는 좀 느릴 수도 있는데 Z 누르시고 렌더드. 렌더도 보면 진짜 뒤통수구만. 조명이 안 들어간 영상입니다. 지금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명도 좀 넣어야 되겠네요. 진짜 너무 어둡게 보이는데. 자, 예, 여기 화면을 2개를 나눈 다음에 예, 카메라가 되는 동작 보고 화면을 너무 많이 꺼내놓는 거 좋진 않아요. 예, 그래서 좌우를 좀 다르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렌더는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하는지. 자, 넘버패드 7 G 누르고 그래. 이 정도로 잡아본다면 어떨까? 우리 정면에서 볼 때 우리 좀 원숭이가 이렇게 올 때, 오이호, 이 공포 영화들. G 누르고 이쪽으로 나볼까요? 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좀 어둡죠? 그러니까 기본 조명만 쓰시면 원래는 좀 재미없어요. 이 조명도 원래는 조명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력이 좀 하실 수도 있는데 Shift D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복제를 해서 쓰신다면 카메라 뷰에서도 좀 어둡지 않게 요 정도는 좀 나와야 되겠네요. 뒤통수니까. 저한테 이제 옵니다. 예, 오케이. 이렇게.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이게 단축키보다는 원래는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자, 마우스 오른쪽 조인 에어리어 이쪽 이쪽 가자. 내비게이션 N 툴바 T 뷰에 락2의 카메라 투뷰 체크 꺼 있지? 꺼 있어야 돼요. 자, 테스트로 내보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현재 나가는 카메라의 렌더러는 EV 렌더러를 쓰고 있습니다. EV 렌더러. 지난번에 조명처럼 보이게 해주는 두 가지, 여기 앰비언트 오클루션과 그 다음에 블루밍, 모션 블러는 여러분들 영상이 빨리 움직이는 대상을 자동으로 움직임을 좀 정해주는 애죠. 요거 하나 좀 다르게 좀 보여드리고요. 여기 또 속성을 하나 좀 보셔야 되는데 아웃풋이라고 있어요. 아웃풋. 자, 아웃풋 부분은 이 종이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애인데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거를 혹시 너무 대용량이다 보니까 용량 아니면 숏이라는 그런 스타일 아시죠? 정사각형으로 만약 하고 싶다. 저는 요걸 좀 바꿔볼게요. 영상 크기를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포맷에서 리졸루션 X와 Y를요 여기 직접 쏘시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저 1000픽셀로 해볼게요. X 1000픽셀 엔터. 정사각형 됐네요. 진짜? 얘도 숏이 가능해요. 너도 1000으로 해. 오케이? 그럼 이제 이 화면이 좀 다르게 정했기 때문에 혹시나 뭐가 잘리는 부분이 있는지 보셔서 지금 봤을 때는 정사각형이 딱 맞는데. 자, 잘 나왔네. 이렇게 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영상으로 나가는 걸 미리 좀 보여드리고, 이 화면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빛을 발하게 한다거나 빛이 눈에 불 켜고 가는 듯한 원숭이 우리 수잔을 구현을 한번 하는 것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장면도 연출해 드릴게요. 우선 영상으로 나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웃풋 같은 자리예요. 종이 나가는 부분에 사이즈 정했지? 그쵸? 사이즈 정했고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게 되면 많이 있는데요. 250프레임까지, 여기 250프레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요 장면이 이때까지도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지금 170프레임 정도가 제일 무난하다. 여기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돼요. 170. 더 길게 하실 분들은 500프레임 쓰시면 뒤에 많이 연장이 됩니다. 저는 170까지 정해봤고, FPS 최대 초당 120, 240프레임까지 하는 1초에 더 영상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길게. 가장 일반적인 게 30, 초당 30프레임이 지나가는 프레임 퍼 세컨, 세컨, 초당 몇 프레임 이런 개념으로도 정해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영상으로 나가고 싶어. 이미지 시퀀스 형태로 나가서도 가져오는 방법으로도 투명한 PNG 쓰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은 앞에 좀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여기 아웃풋 하는 부분은 임시에 C 드라이브에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요거는 경로를 좀 지정해야 되겠고, 이게 포맷입니다. 파일 포맷을 여기 동영상 나가는 것 중에서는 요걸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AVI, JPG. 그리고 위치는 어디? 여기 이제 위치와 파일 이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고
위치는 비디오 파일을 저는 추천해 드리는데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이름은 수잔컴이라고 할까요? 수잔컴. 예, 좋아. S앱을 눌러서 수락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보내기 전에 물론 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렌더에 렌더 애니메이션 요걸 누르시면 이제 영상이 진행되는 건데요. 자, 이제 진행 준비까지는 다 됐는데 여기까지 그렇지. 조금 뭔가 디테일한 그런 장면, 아까 조명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걸 렌더 뷰에서 보고 있는 상태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일단 월드라는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월드. 왜 색상이 다 이렇게 회색이야? 월드가 뭐예요? 월드는 이제 세상을 말하잖아요. 예. 여기 찾아보세요. 이게 월드라고 합니다. 지구 모양을 띠고 있는 애인데요. 월드. 월드를 눌러보시면 왜 색상이 칙칙한 이런 회색인지를 알 수가 있는 월드의 기본 컬러가 있습니다. 예, 컬러는 기본이 옅은 회색인데요. 이거를 진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반 분위기가 완전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둡게 마. 아니면 이미지를 끌어다가 360도의 풀 전체 게임 공간 같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월드는 그때 잠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일단 분위기는 좀 나오긴 했는데 여기 너무 무색이죠? 원래 이 각각의 대상마다 어떤 컬러를 준다거나 할 때 제가 아까 어디 있었죠? 렌더 프로퍼티스 자리에 이 두 개를 좀 언급해 드렸는데 요거는 필요한 분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빛을 방출해주는 그런 두 개의 옵션입니다.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빛이 안 나가요. 빛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자체 그림자는 없지만 빛을 방출하는 듯한 LED 조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근데 뭐 그런 걸 안 쓴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녀석에다가 수잔이니까 이분 이 수잔이라는 원숭이 암컷 원숭이겠네요. 재질을 현재 여기 재질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 컬러를 기본 석고처럼 보이니까 기본으로 주는 우리 수잔이 원래는 이제 쓰시는 게 좋아요. 수잔 이게 맞나? 네, 뭐 컬러는 원숭이니까 약간 밤색. 오, 확실히 역시 색상 넣어야 돼요. 이거는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건데 색상의 어떤 정도를 한번 정해 주는 건데 너무 어둡게 주시면 안 돼요. 적당히 주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원래 메쉬죠. 탭키를 눌러 볼게요. 얘만 집중해서 볼 때 탭키를 많이 누릅니다. 그래, 어때? 자, 에디트 모드로 여러분들이 탭키를 눌러서 들어가 봤고요. 탭키. 그리고 해당된 부분들 중에 여기 보면 눈 두 개가요. 제가 페이스에다 선택한 상태고요. 컨트롤 플러스 다른 컬러를 좀 주고 싶다. 플러스 누른 다음에 얘는 눈에 불 켜는 애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화이트라고 해서 W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I W. 아까 이 옵션이 눌려 있다면은 이 두 개가 옵션이 눌려 있다면은 빛을 내줄 수가 있어요. 자, 한참 또 내려갔기 때문에 뭘 누르는 거야? 빛을 내줄 때는 특히 서페이스 프린시파이드 BSDF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미션이라는 걸 요 녹색을 누른 다음에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미션. 색상은 지정을 했지만 할당, 어사인을 안 했죠? 이렇게 주고 여기 스트렝트, 강도라고 하죠? 이걸 이렇게 많이 주시면 여기 보시죠. 눈에 불 켜는 듯한.
이걸 눌렸을 때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아하. 그렇지. 근데 가운데는 없으면 좋겠는데. 가운데를 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 하나 더 만들고 뉴 누른 다음에 I K 블랙을 말하는 겁니다. 블랙. 블랙은 여러분들이 색깔을 화이트로 돼 있으니까 떨어뜨리면 되는데 여기 이 눈 다음에 연결되는 여기가 약간의 틀이 하나 있어요. 안 넘어가시려면 그냥 정면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Shift 키 누르면서 범위를 정하시고 블랙에 해당되는 걸 assign 이렇게 해주면 외곽에 빛을 발산하되 가운데는 약간 살아있는 눈처럼 보이는 얘는 뭐 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보이겠네요. 너무나 세서 너무 세다. 이거는 꼭 렌더 뷰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무섭네요. 자, 탭키 누르고 나가고 슬래시. 무섭죠? 원래 수잔이 요만큼이 좀 남아요. 요만큼이 좀 남습니다. 남아서 좀 새 들어가는 그런 느낌 나오는데 이게 이런 것도 그래도 교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 찍고 슬래시. 렌더 뷰로 보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머터리얼 뷰에다 놓으신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좀 뭐 모델링을 물론 샘플로 드린 거긴 해. 하지만 탭키 누르고 이 두 개랑 연결되는 애들을 이때 다른 게 지정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플러스 셀렉트 모어라고 합니다. 뭐 더 이상 안 된다면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Z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이걸 직접 누르셔도 되고요. 잘 된 거죠? 요만큼이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범위가 녹색 보이죠? G 누르고 Y 슬쩍 뒤로 이렇게 줘야지 눈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띠용 이 정도가 아까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지 제일 예쁜데 이건 아마 이 모디파이로 돼 있지만 에디트 모드를 연습하라고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잘 정했나? 예, 잘 나왔네요. 렌더 뷰로 놓고 오케이 슬래시 조명과 함께 전체를 보는 거죠. 여러분 만들었던 그대로예요.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운데? 자, 요렇게 내보내신다면은, 독특한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좀 물어보신 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요. 물체는 꼭 하나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조인을 통해서. 근데 진짜 개별적인 그런 형태로 자유롭게 어떤 대상을 준비하되 그 녀석이 여기 지금 보이는 우리 수잔을 따라가는 것처럼 만약에 얘는 얘대로 가고 뒤는 다른 듯한 움직임을 만드시는 그런 경우는 애프터 이펙트도 그런 기능이 있죠. 헤어런팅이라고 해서 모기향처럼 쭉 당기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신다면 개별적인 운동을 하되 현재 보이는 이 수잔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 연출도 가능한데 그 장면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영상 내보내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는데 뭘 넣어달라는 거야. 있잖아. 혹시 너 하나 얘 뒤에 트레일러 아니면 서브 캐릭터 그런 느낌이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그런 표현도 가능해요. 추가 누르고 애들 메쉬에 제가 이 중에서 뭐 하지? 토러스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도너츠 모양처럼 보이는 젤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젤을요 우리 원숭이가 어디니? 끌어와야 되겠네요. G 누르고 저쪽 뒤에 놔볼게요.
원숭이한테는 방해가 주면 안 되는데 S를 눌러서 크기를 안쪽으로 해서 줄여보겠습니다. 얘 기준으로 볼까? 슬래시 얘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우측면에서 볼게요. 그래. 근데 얘를 어떻게 하려고? 얘가 위아래로 콩콩콩콩 뛰어. 근데 콩콩콩 뛰면서 원숭이를 따라가. 에이, 그런 거 만들지 마. 아니,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뭐 어떻게 하게? 뭐 정해졌어? 예, 뭐 토러스라고 돼 있는데, 예. 토러스 자체가 특별한 애니메이션 안 되는 애인데 어쨌든 움직이고자 한다면 여러분 두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한 애니메이션 장면으로만 보여드려도 되지만 얘가 뜬금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꾸미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는 뭐 꾸미진 않겠고요. 왜냐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슬래시로 빠져나와 봤습니다. 현재 보이는 애, 얘가 아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아이를 먼저 찍고 여기 있는 부모님을 누가 부모님이세요? 누가 보호자세요? 왜 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순서예요, 순서. 얘 먼저 찍고 아이 먼저 찍고 부모님을 찍어주고요. 페어런팅 컨트롤 P 페어런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set parent to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부분들 중에서 메뉴가 많은데요. keep transform 자기가 하는 걸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누군가에 따라가는 듯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걸 눌러놓게 되면 묘한 공생관계가 나오는데 얘를 따라가는 듯한 어떤 중간에 보이는 대시라인이 보여요. 자, 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구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트레일러가 따라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요. 뭐 얘는 얘 나름대로 더 재밌게 쇼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어도 따라갑니다. 어디 보자. 얘 가끔 드론을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타이어에 비닐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그런 차들도 많거든요. 막 끈이 묻어 있다거나 그런데 계속 막 달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 개별적인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변화를 줄 수가 있어서 이런 페어런팅을 알아두시면 재밌어요. 누구든 가능합니다. 혹시 뭐 웨딩카 이런 데 보면 깡통 막 달고 이렇게 가는 그런 웨딩카도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도 혹시 원하신다면 순서대로만 아직 지금 얘가 얘한테 끌려다니기는 거 한데 여기 녹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또 하나만 그만해라 뭐. 뭐 넣을 수는 있죠. 뭐 넣을 수는 있는데 에디트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드 누르고 메쉬에 가서 요거는 뭐하지? 예, 여기다가는 실린더는 항상 떨어지면 여기라니까. 넘버패드 7에서 G 누르고 넣고 누가 누구를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한부모 가정이라고 가정해 보죠. 근데 엄청난 애네요. 얘는 엄청난 애가 조금 띄워놓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얘를 따라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좀 복잡하고 먼저 아이를 찍고요. 먼저 아이를 찍고 그 다음에 부모를 Shift 누르면서 찍어준 다음에 컨트롤 P 그리고 오브젝트 Keep Transform 이렇게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갈 때 같이 따라갑니다. 아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만들 때 쓸 수도 있고요. 저 나름 움직여도 됩니까? 넌 움직이지 마. 움직여도 돼요. 얘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줘도 되는데 제가 그냥 짧게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너 여기 있는 얘 갖고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어 주는데 보이니? 예, 보여요. 무슨 변화 줄까? 그냥 스케일의 변화만 줘볼까? 스케일의 변화? 저 많이 엮여 있을수록 타임라인이 복잡해집니다. 스케일의 변화 뭐하지? Z 쪽으로 변화. 이거 어때? 이렇게.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러면 Z 쪽의 변화를 네가 눌러봐.
오, 키프레임 따로 찍힌 거고요. 이 무렵이 됐을 때는 좀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처럼 할까? 휴 눌러주고, 이 무렵이 될 때는 어떡하지? 스케일의 변화를 위에서 보는 관점 이렇게 할까? 아니면 찌그러지게 할까?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화를 주시면 원래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이건 누르지 않으면 그 상태로밖에 안 보여져요. 자, 한번 보시죠. 이런 운동을 하면서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 재밌는 거 만드실 때는 이런 걸 응용하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기 저 노란 거 2개 보이지? 복사 이 자리에 놓고 붙이고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저 때는 원래대로 복원이 될 것 같네요. 자, 짧은 장면이다 보니까 많은 걸 담을 수 없었습니다. 내보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렌더 메뉴의 2번째 렌더 애니메이션 컨트롤 F12 누르셔도 됩니다.